아니 저기요, 본인들 상황이나 봐가면서 주변국 평가도 좀 하고 그러세요. 본인 집에 홍수 나서 집안이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페페TV, 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2020년 강한국가 순위 발표하자 한국 결과 보고 깜짝 놀란 일본 반응과 일본이 5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는 희소식으로 알찬 정보들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국가입니다. 미국 잡지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순위 2020년 판에서 한국이 9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위에서 한 계단 순위 상승한 수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순위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궁금하니까 상위권 순위와 뽑히게 된 이유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위는 스웨덴, 2019년에 21위에서 한 단계 랭크업, EU 내에서도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위는 스페인, 2019년 23위에서 4위나 올라 19위로 랭크업되어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8위는 카타르, 2019년 24위에서 6계단 올라왔습니다. 국토가 좁음에도 큰 자산을 보유한 국가로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7위는 이탈리아,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라입니다. 16위는 터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른 방법은 없는 문화의 교제가 있는 나라라고 평가되었습니다. 15위는 호주로 2019년에서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의 대륙을 한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케이스지만 산불의 심화, 장기화에 의한 긴급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4위는 인도, 인구 14억에 중국에 이은 제2위로 세계 인구의 약 6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위는 스위스, 1815년 비엔나 의정서 채택에서 200년 이상 영세 중립국으로 남아있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2위는 캐나다, 국토 면적의 넓이로는 세계 2위, 이민자 수용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위는 아랍에미레이트,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을 내걸고 아랍 국가에서 가장 교양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0위는 사우디, 이슬람교의 중심으로서의 중요성에서 중동의 거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9위는 대한민국입니다. 9위로 뽑으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의문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8위는 이스라엘, 국토가 좁기는 하지만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영향력이 크고 경제력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7위는 일본,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 발전이 진행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6위는 프랑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세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왕정 제정을 거쳐 공화제로 이행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개인의 권리를 옹호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5위는 영국, 매우 발전을 이룬 나라에서 경제, 정치,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후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한 국민투표는 영국이 세계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위 독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진 통일 이후 국제사회에 연대를 심화해 역할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3위는 중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육성하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라고 했습니다. 2위는 러시아, 북아시아에서 동유럽까지 확산, 국토 면적은 세계 1위에 이어 2위 캐나다의 2배에 가깝다며 12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영해는 일본과 미국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한다. 영화와 TV 프로그램, 음악 등 문화면에서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무역에 대한 폐쇄적인 자세는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의문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높은 순위에 랭크된 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아주 말
말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나쁜 의미로 사람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의미에서 강한 이유일 것이다. 무서운 사람 모르고도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과 상대를 보는 눈이 없을 뿐이다. 역사, 문화도 평가 대상이 된다면 이탈리아가 17위, 한국이 9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 로마 제국이야말로 세계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수도 로마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도시 중 하나다. 러시아는 2위 제자리에 있지만 도저히 2위의 국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만 강점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는데 그건 왜 그렇지? 순위는 그냥 한국에게 양보해라.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겠지. 한심한 국가. 한국은 금융을 외국에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으로는 신용이 없다. 아무도 한국 돈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우방국도 한 개도 없다. 북한과의 관계나 잘 조율해서 같이 놀아라. 그리고 니네 둘 다 붕괴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관련되고 싶지 않은 나라라면 한국은 단연코 1위를 했을 텐데 일본은 랭킹을 더 올려야지. 럭비 월드컵하고 이듬해 올림픽까지 할 건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일본이 최고다. 한국이 9위라고? 한국 돈은 휴지인데? 일본은행에 신용보증이 없으면 사업도 못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의 기준이 뭐냐? 왜 일본을 끌어들이는지는 의미불명이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정권의 한국이라면 사실은 더 낮을 것이다. 문화적으로도 역대 중국 왕조의 속국이었다는 역사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저기에 있을 이유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순위를 깎아내리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걱정을 해주는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 등의 여파로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내각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6%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일본의 4분기 실질 GDP는 연율 환산으로는 6.3% 감소해 2014년 2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일본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연율 3.8%의 하락세를 예측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렇게 폭망한 것은 지난해 10월 소비세를 인상한 데다가 대형 태풍과 따뜻한 겨울로 인해 소비가 침체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항목별로 봐도 실질 개인 소비는 2.9% 감소해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설비 투자는 3.7% 감소했고 주택 투자도 2.7% 줄어들며 각각 3분기, 2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지난 4분기 수출 역시 0.1%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를 어떡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답니다.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신종 전염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겹악재에 2개 분기 연속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 1분기에 0.3%의 성장을 예상했으나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 여파를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가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 제조업, 소매업 등이 모두 신종 전염병의 직접 영향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조차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리서치 업체는 신종 전염병 사태가 일단락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올해 GDP 피해 규모를 7,76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사태가 1년 동안 지속될 경우엔 피해액이 2조 4,700억엔, GDP의 경우 0.45%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춘제 연휴가 연장되고 공장들이 조업 중단에 들어가면서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일본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토요타, 혼다, 스즈키, 닛산은 중국산 부품 조달이 막히면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부품 가운데 약 3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소매업체들도 실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은 인구 감소로 성장 한계에 부딪힌 일본 내수 시장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고속 성장한 케이스로 주목받았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에 이어 신종 전염병이라는 겹악재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저기요, 본인들 상황이나 봐가면서 주변국 평가도 좀 하고 그러세요. 지금 본인 집에 홍수나서 집안이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남의 집 비세는 데는 없는지 천장 구경하고 있습니까? 올림픽도 못할 것 같은데 하겠다고 똥꼬지 피우는 거 보면 리스크 감소해가며 목숨 걸고 누가 그거 보러 갈런지 참 궁금.